그동안 대통령을 바꿔봤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만들어보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노동자로 살 때, 인천 노동자로 살 때 그 시절에 더 힘든 노동자들이 힘든 처지를 몰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근데 이재명 시장님을 대통령으로 또 뽑으면 달라질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몰리고 몰려가지고 결국은 박근혜한테 대연장 하자고 할 때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차라리 자기 세력을 키워야지. 왜 자기 세력들을 다 노동자들 다 죽이고 환경단체, 시민단체들 다 억압하고 왜 거기 가서 구걸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국회에 대통령 편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대통령 편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권력을 대폭 줄여가지고 그 국회로 가져가는 안을 지금 만들려고 한대요. 그때 어떻게 국회 안에 노동자들 혹은 어떤 서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혹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걸 위한 선거법을 지금 하다못해 중앙선관위가 내놓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라도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서글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동자들 구속자가 그때 더 많았다고 하죠. 참여정부 때. 정말 슬픈 일이고, 그때 비정규직 제도가 대폭 확대됐죠. 비정규직.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유명한 얘기죠. 근데 저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맞는데 그때 싸웠어야 합니다. 시장과 싸웠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면 저도 지금도 그런 흐름을 봅니다. 정치가 무슨 의미 있다고 현재 이걸 고치냐. 미국의 저 압력을 어떻게 견디고 미국한테 불리한 우리한테 유리한 걸 만들어내냐. 그냥 포기해야지. 그 말라고 대통령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이 보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얘기 마저 듣고 그런데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좀 더 나은 법률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까지 하겠다고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약속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제가 국회에 뭘 해가지고 국회 개혁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뭘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와 세월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첫째가 조건이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한 거 보셨죠? 시행령 만들고 막 저질러버리죠. 시행령. 그것도 권력이에요.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분 잘 되돌아보세요. 결국 돈입니다. 돈. 첫째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제재합니까? 이미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상한 돈 쓰지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하는 한이 있어요. 거기에 의지하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 당신은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돼야 된다면 안 합니다. 네?
그 기득권자들의 돈으로, 기득권자들의 도움으로 그 지위를 가지면 그 직접 제재해서 억제시켜야 될 그들을 억압할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 지 욕심 차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위, 명예, 권력을 탐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근데 대통령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할 걸 알면서 그 정말로 싸워야 될 상대와 손잡고 그야말로 그 이름이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그들하고 손잡고 그 자리에 올라간 들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런 걸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당신은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이 제도 언론이 놀아나고 권력이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작년 4.13 총선에서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합리적 결론을 국민은 만들어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경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냈고 대선 본선도 마찬가지로 예측하지 못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뀌면 성남처럼 되는 거죠. 제가 성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성남에 제가 시임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의석이 2명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무슨 민노당 의원이 뭘 어쩌게 해가지고 그만두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4석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하는 쪽쪽 다 부결, 다 삭감입니다. 100%. 좋은 건 다 부결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시민들하고 같이 싸웠어요. 학부모 정책, 교육 지원 정책은 학부모들하고 싸워서 여의도 쳐들어가고 무슨 기업 유치하는 거 이런 거는 노인회하고 합작해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제가 노인회 뭐뭐뭐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드리고 취사 도우미 보내드리고 경로당 지원금 50%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분당의 노인회 임원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산시장하고 있던 서병수한테 땡깡을 놨어요. 당신 이따로 나오면 우리 분당에서 노인회에서 새누리당 반대 운동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새누리당 야 통과시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보십시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탄핵에 찬성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했어요. 왜? 국민들의 압력이 높으니까. 그날 탄핵 의결하는 날 탄핵 찬성주의율이 78.2%가 그랬습니다. 딱 국회의원 300명 곱하기 78%가 234표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 의지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들하고 같이 하면 사실은 정치 권력들은 정말로 무력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품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맨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학교가 다니러 다 불러다가 다 간담회하고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막 하고 하나씩 다 체크하고 엄청나게 몸이 피곤하죠. 그러나 결국은 의회의 압도적 다수인 새누리당을 다 제압을 해가지고 다 통과됐어요.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남았냐? 그 같이 싸웠던 시민들은 다 내 편이 됐습니다. 전쟁을 같이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국회 정책도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쉽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아니 그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안 하면 뭐 포기하면 할 수 없죠. 방법이 딱 들어보니까 이야 획기적이다. 이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도란. 결국은 예? 아니 제가 얘기를 다 좀 아주 기다려보세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맞지요?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추진은 하겠지만 되는 거는 국회에 달렸죠.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국민들이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하고 싸워서 하나씩 바꿔야 되는데 결국 그건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때 같이 해줘야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죠. 국민들이 성질나게 하면 안 되겠지.
이재명은 다르냐? 과거를 다 제거하고 미래만 보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모두가 선거 끝날 때쯤, 선거가 예를 들면 공약이 제시될 때쯤 되면요, 선거에 임박하면 모두의 공약은 똑같아져요. 국민 좋아하는 거 다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누가 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할지 어떻게 모릅니까? 관상 봅니까? 사주, 관상, 표정 이런 거 봅니까?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뭘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 지켰는가. 제가 공약 이행률 96%인 거 여러분들 이거 세계 대한민국 때 처음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한 걸 지켰다고. 말한 거는.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다 계산합니다. 예산까지 다. 그리고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2차. 이건 법을 안 고치고 할 수 있으니까 1차. 여기서 구분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돈 빌려줬는데 돈 잘 갚는 사람한테 돈 빌려줘요? 떼어먹은 사람한테 빌려줘요? 공약 이행 안 한 사람한테 또 믿으면 바보지요. 두 번째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말 막 바꾸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국민이 째려보는데도 강자들한테 굴복적인 사람, 굴욕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강자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현재와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실적과 증거들을 보면 판단